이게 뭘까? 뭐예요? 펜치인가? 안녕하십니까. 신익시민당 교화스승 직심정 전수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흔히들 말하는 것이 인과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맹구 우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산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100년 만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다니던 구멍난 판자가 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올라온 거북이의 목과 그 판자의 구멍이 만나서 거북이의 목이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넓디 넓은 바다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에 거북이의 목이 정확하게 들어갈 확률은 아마도 몇천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하찮은 것 같고 일상화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그때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지 기적 같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야 될 인연이 있기에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삶을 갖고 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그 인연이 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란 그때마다 새로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합니다. 이 만남의 소중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밀교신문 편집부에 입사하기 전까지 진각종을 전혀 몰랐어요. 당시 신문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그걸 다루기 위한 오퍼레이터로 제가 입사한 거예요. 밀교신문이니까 불교 관련 신문을 내는 곳인가 보다 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온 거죠. 대부분은 불심이 깊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하지만 저는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입력하는 전문직으로 입사한 거예요. 첫 출근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출근하고 조금 있으니까 시민당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일하러 왔는데 시민당에는 왜 올라가라는 건가 하고 의아해 하면서 시민당에 들어서니까 본전과 참여문이 있더군요. 그때는 법대가 있어서 하나하나 해인경을 짚어줘서 무작정 따라 읽었죠. 원래 절에 가면 삼배한 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을 따라 읽고 염성하는데 처음인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불사를 보고 내려오니 편집장님이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처음 불공한 건데 마음이 어떠했냐고 물으시기에 그냥 편했어요 하니 그럼 이래도 되겠네 하시더군요. 그래서 진각종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당시 종무원들은 교화할 사람과 교화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밀교 신문사는 대부분 교화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고 저 역시 4년 동안 근무했지만 교화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사님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3번 이상을 이야기를 했나 본데 전 사람들이 늘 하듯이 한 번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약속을 해놓고 왜 안 나왔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정사님은 자신의 어릴 적 꿈 이야기와 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그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야 물론 스승님들 법문을 들을 때 정말 좋았죠. 하지만 제가 감히 스승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정사님과 함께 교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당시 정사님이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어찌 교화를 하겠느냐는 걱정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정사님은 교화 나가기 전에는 술을 끊겠다고 늘 말했죠. 평생 먹을 술을 지금 다 먹는 거 아니냐면서 진담반 농담반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사님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저는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술을 끊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결혼 전이라서 정사님과 저와의 인연이 어떤가 싶어 정진을 해보기로 했어요. 정진하는 날 마침 정사님이 수계불사 때문에 울릉도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염송을 하고 점심시간까지 법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좋은 소리, 좋은 모습이 보이면 정사님과 인연이고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정사님과의 인연은 아니다 하고 정진법을 세웠죠. 업무를 보다가 사무실 1층으로 가는데 문이 열리면서 정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울릉도 가는 배편이 폭풍주의보 때문에 출항을 못한다고 해서 김포공항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울릉도에 가 있을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른들 말씀에 인연이면 보이고 인연이면 만나게 된다더니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진도 해보고 내가 과연 교화를 할 수 있는지 정사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염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정사님과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느 날 문득 정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건지. 정사님이 대답하시더군요. 신민당에서 바르게 염송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정도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교화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인연이 되었고 주위 분들이 저희 둘이 닮았다는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다 싶고 결혼 전만 해도 제가 교화 생활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23살에 진각종에 처음 입문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민당에서 했고, 염송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보면 진각종과는 제가 인연이 깊은 것 같고, 정사님과의 인연 또한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사님을 정진법을 통해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사님과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죠. 눈앞에 펼쳐진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4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원래는 탑주시민당 1층 강당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정사님이 날씨가 좋다면서 야외 결혼식으로 장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의 이제 화촉도 못 밝히고 결혼식은 이제 진행이 되었죠. 당시 결혼식 사진을 보면은 정사님이 칠경화 공양 올린 꽃병을 꽉 잡고 있어요. 바람에 나라가 깨질까 봐서요. 그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었는데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거짓말같이 싹 가라앉았어요. 정말 희한했죠. 어찌 보면 촛불도 켜지 못한 채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왠지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식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화촉도 못 밝히고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을 너희들 결혼 생활의 법으로 삼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법을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큰아이 낳고 한 달 되어서 대전 교구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까지 저는 서울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대전에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게다가 이제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바다가 나오는데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사님한테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 바다를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겹도록 바다를 보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때 정사님은 울릉도로 발령받은 걸 미리 알고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릉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 들어간다니까 친정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뭘 잘못해가지고 귀양 가듯이 울릉도로 가느냐.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울릉도는 종조님 탄생지라서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뭐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죠, 아버님은. 큰딸 아이가 100일 되는 날 교화 임명장을 받고 며칠 후에 첫 교화지인 울릉도 총지시민당으로 부임을 했죠. 거기서는 교화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서 전수님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밑에서 아이 달래면서 정사님 법 들을 때 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립고 육지 생활도 뭐 그립고 모든 게 이제 그리운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아무튼 그때는 염송을 할 때도 꼭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했고 그리고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염송할 때가 가장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오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에 7개월 고개, 1년 고개, 뭐 3년, 뭐 7년 고개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1년 만에 고개가 오더라고요. 그러자 염송 자체가 아주 싫어졌어요. 제가 뭐 교화를 하는 건지 수행을 하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정사님한테 종단을 나가자고 하사연도 해봤어요. 그때마다 정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저를 꾸짖지도 않고 제 밑에 제 말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울릉도를 나오기 전에 1년 동안은 울릉도에는 이제 잔디밭이 그때는 아주 넓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1년 동안 내내 이제 풀을 맸던 것 같아요. 잡초 뿌리 뽑으면서 이제 번뇌도 잡아보고 마음 공부도 해보고 그런 생활을 했고 첫 교화지지만 울릉도에서는 이렇듯 이제 내 마음을 잡으면서 자기 교화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화라고 하니까 이제 나를 먼저 알아야 상대도 알 수 있듯이 나와의 싸움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아 갔던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정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 홀로 제 마음도 다잡았고 그리고 그게 또 힘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스치는 인연을 내가 좋은 인연이든 안 좋은 인연이든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그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모든 것은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릴 때도 눈 떨어지는 그 눈송이들도 떨어지는 곳이 있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흩어져서 막 떨어지는 것 같잖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곳이 있대. 자기가 떨어져야 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하고 분명히 인연이 아니야 싶은데도 왜 하필이면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말썽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내 자식은 남들같이럼 공부도 잘하고 또 좀 잘나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 근데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탓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야지만이 거기에서 해결책도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연도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붙잡는다고 해요. 우리들은 인연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온갖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죠.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애착하여서 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싫은 인연을 만나면은 애써 저버리려고 합니다. 인연을 말하면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정하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순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당체법문에서 오직 삼밀행자만이 이 법문을 본다고 했습니다. 염송을 하고 불공을 함으로 우리들은 나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나를 알아야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긍정의 힘을 일으켜 안 좋은 인연에 대해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을 만날 때가 가장 그 인연을 풀기가 좋을 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인연은 그냥 놔둬도 좋겠죠. 그러나 안 좋은 인연은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마음을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는 그 순간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종조님 말씀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시민 공부라 하셨죠. 누구의 탓이 아닌 내 자신의 인연을 인정함으로 집착을 놓고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 자성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기를 서원합니다. 선지식 6호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선지식은 입니다.